안녕하세요. 공모사업 통합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시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점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유튜브, 밴드, 블로그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마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처음이라. 공모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2022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A부터 Z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처음 해보신다고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고 싶으시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사업 분야별로 친절한 설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마을센터 홈페이지 상담 메뉴에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또는 부담없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 상담 전 공모사업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서 방문해주세요. 꼭 작성 약속! 2022년 공모사업 접수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이고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모사업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7일 공고로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차 전문가 심사, 2차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후 4월 1일 공모선정 단체를 발표합니다. 이후 4월 22일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월 11일부터 15일에 보조금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8회 6.1 전국지방선거가 있어 보조금 교부는 6월 7일 이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까지 사업 종료 후 12월 19일 안으로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마무리합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총 14가지 분야인데요. 다양한 마을 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많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마을 사업 분야에 귀를 쫑긋하여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웃 만들기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첫 발을 내딛는 분야로 마을과 공동체에 관심은 있으나 시작을 고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동아리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5개소 내외로 단체별 100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거창한 마을 사업에 대한 계약보다 이웃과 마을에 대한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는 대화 모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단순 친목 모임, 동아리 활동 등은 배제되니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모임 형성 동아리입니다. 마을 활동의 시작 단계로 주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42개소 내외로 단체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새내기 공동체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니 사업을 계획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환경정화 모임, 문화활동 모임, 골목 모임 등과 같은 사업으로 도전해보세요. 참! 모임 형성 동아리 역시 단순 개인 친목 모임 활동은 배제되니 유의해주세요. 젊은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알아가는 청년, 청소년 동아리입니다. 3인 이상의 청년,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성인 멘토 1명이 필수로 함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4개소,
단체별 15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청년, 청소년의 문화를 마을에 알리는 활동과 마을 환경봉사 등과 같은 마을 활동은 어떨까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 활동의 도약 단계로 마을 특색을 살린 맞춤 사업에 관심 있는 기존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요. 지원 규모는 14개소 내외로 단체별 500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보조금의 5% 자부담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세요. 필수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이웃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을 활동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을에 활기를 넣어보아요. 공동주택 이웃 사촌 문화 확산을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에 관심 있는 공동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참여단체는 사업 신청 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공동명의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10개소 내외로 단체별 5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보조금의 5% 자부담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세요. 화단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수 식재를 통한 친환경 아파트 만들기와 미소 짓고 인사하기 행복 캠페인을 통한 이웃과 소통하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 생활문화 정착 기후위기 대응 녹색 환경 만들기입니다. 녹색 생활문화 실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는 5개소 내외, 단체별 300만 원 이하입니다. 필수 사업인 자원절약 캠페인과 워크숍, 그리고 화단 조성 및 조경수 식재와 함께 다양한 자체 사업을 병행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기대합니다. 3355 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이웃, 공동체, 마을이 함께 생활의제를 발굴, 실행, 해결에 관심 있는 3개 이상의 연합된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는 3개소 내외로 단체별 4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연합 공동체의 네트워크 협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모임과 마을 공동체 워크숍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네트워크 교류에 마을과 마을을 잇는 프로젝트 실행으로 이웃과 마을과 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보세요. 마을에서 활동할 공간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해결해드립니다. 커뮤니티 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기조성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 있는 공동체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원 규모는 2개소 이내, 단체별 30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사업 계획서와 함께 필수적으로 커뮤니티 공간 사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 학습 공동체 등 커뮤니티 공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의 의견이 현실이 되는 마을 의제 실현입니다. 마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원 규모는 4개소 내외로 단체별 50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단체에서는 필수적으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 1% 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마을의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이고 사업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마을 이척척 온라인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 미디어입니다. 주민 스스로 미디어 제작, 홍보에 참여하여 소통 문화 확산과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2개소 내외로 단체별 5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미디어 활동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은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니 사업 계획에 참고해 주세요. 공동체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로 범위를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음 리빙랩 활동입니다. 리빙랩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소로 이음 리빙랩 활동은 7월 하반기에 별도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활동에 관심 있는 모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5개소 내외, 단체별 30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 우리 동네 가꾸기, 우리 동네 파수꾼 활동으로 우리 마을 생활 문제 해결에 함께 해보아요. 나눔의 공유 촉진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속 다양한 공간, 물품, 재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동체는 신청해주세요. 지원 규모는 6개소 내외, 단체별 20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공간 공유, 물품 공유, 재능 공유로 생활 속 공유 문화 확산과 편리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보아요.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15인 이상의 주민협의체 등으로 반드시 고유 번호증을 가진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공동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2개소 내외로 총 9천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보조금의 5% 자부담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세요. 유휴 공간은 필수로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건물을 철거, 증축, 신축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법 건축물은 신청 제외됩니다. 더불어 자부담은 디자인 스쿨, 준공식 비용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마을에 조성된 벽화 및 화단 등 시설물에 시선이 가시나요? 마을 공동체의 생활 문제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에 조성된 벽화, 화단 등 사후 관리와 마을 현안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 규모는 4개소 내외, 단체별 50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을 생활 문제 해결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 고민으로 불법 주차, 쓰레기가 없는 마을 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마을 이척척 온라인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 서류 알려드릴게요. 5가지 제출 서류는 공모사업의 기본이 되는 서류이며 사업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공고문을 꼭 참고하여 주세요. 지원 제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기존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업, 단체의 고유 사업, 일반적인 강좌 운영, 단순한 영리 모임, 단순한 복지 사업,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 특정 종교 전파 사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특히 상품권, 기념품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혜성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해주세요. 예산 비목은 총 4가지로 인건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단체 대표, 임원, 위원에게 지급 불가하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 및 안내 책자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진행비, 홍보비 비목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 실천운동 방안으로 일회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은 최소화해주세요. 인건비 및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비목별 편성 비율은 인건비 20에서 40%, 사업진행비와 외부활동비 40에서 50%, 일반 운영비 20에서 30%입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동체 활동에 있어 예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 비율을 책정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4개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통합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다 보니 질의응답이나 세부 내용 안내가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가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 참여와 사업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또는 주민자치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 삶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